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그래도 9월이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이제 절대평가상 점수랑 등급이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름 좀 그거를 좀 위안으로 삼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시기에 불타올라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한 이제 아웃라이어가 되겠고, 그냥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시기에 어떤 생각마저 들었냐면은, 그냥 지방대 가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근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점수 좀 올랐겠다. 그거 좀 이제 기분 좋은 걸로 이제 위안 삼으시면서 남은 두 달을 좀 잘 버텨내셔야 되겠고, 자, 이 해설 강의를 쓰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렇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고, 이번에 쉬었다고 해도 역시나 헷갈리는 문제 혹은 틀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하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딱 봐도 정답률 50% 이하 문제가 되게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쉬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었나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일단 지문이 좀 짧아졌어요. 이건 PPT 만들면서도 느꼈고 문제 풀면서도 느꼈는데, 확실히 지문이 짧아져서 시간 부담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뭐 지문의 구조도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이따 말하겠지만 21번하고 34번 정도가 지문 구조상 또는 이제 흐름상 이게 뭐지 약간 좀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그냥 너무나도 전형적인 전개 방식, 거의 고1이 모의고사를 보는 듯한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크게 어려울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형별로 좀 보면은 와, 순서 삽입 정말 쉽게 나왔죠. 아니 사실 순서 정답률이 약간 낮긴 했는데 그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전형적인 늘 내던 대로 냈어요. 그냥 또 하월버 가지고 냈잖아요. 그렇죠? 삽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굉장히 쉽게 나왔고 실제로 정답률도 높았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 삽입은요, 이미 끝장 봤어요. 이미 사골처럼 우려낼 대로 우려내서 더 우러나올 것도 없고, 재작년이 거의 이제 정점을 찍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정복을 하셔도 순서 삽입은 크게 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출제 패턴 있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는 교양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순서 삽입을 한 문제라도 틀렸거나 아니면은 좀 헷갈린 게 있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금까지의 기출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오답률도 높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도 이제 좀 적어놨는데 32번하고 33번 혹시 틀리거나 또는 좀 많이 헷갈렸다? 이분들은 제가 거의 장담컨대 이렇게 빈칸 푸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주제 문제 풀듯이 풀어요. 뭐 빈칸은 뭐 주제랑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쭉 풀면서 이 글의 주제는 뭐고 중심 내용 뭐고 하고 나서 바로 답을 냅니다. 뭘 안 한 거예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타겟팅이 빠졌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빈칸은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라는 답의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빠뜨렸으면은 당연히 두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4번은 조금 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34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단순히 뭐 지문이 독해하기 어렵다, 뭐 단어가 어렵다 그 문제가 아니라 꼭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씩 넣어요. 나름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약간 좀 도전이자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individual이란 단어를 가지고서, 물론 원래 원문에 있었던 단어긴 하지만 분명 이게 노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짝 함정 포인트를 넣었고 지문의 전개 과정에서 한번 꼬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하기가 분명 쉽진 않았겠지만, 하지만 이런 패턴이 절대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쉬웠냐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울 게 없으니까. 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쉬운 건 뭐였느냐? 6월에는 그나마 헷갈리는 선택지라도 있어서 내가 아는 맛이어도 다시 한번 씹어보고 좀 더 음미하고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딱 하고서 선택지 봤더니 하나가 그냥 손을 흔들고 있어. 그냥 걔 고르면 돼. 걔 손잡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그냥 문제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스튜디오 예약할 때만 해도 좀 긴장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면서 예약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 해설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아닌 분들은 제발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유형들. 함축의미랑 대입학 뭐 당연히 쉬웠습니다. 함축의미는 살짝 함정이 중간에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약간 더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게 있는데, 답을 내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들은 제가 이제 부가 설명인데, 이항 대립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둘로 잘 나누기만 했어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헷갈렸을 34번 있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덜 헷갈렸느냐? 나레이 법비 구조 발견했으면 덜 헷갈렸어요. 그럼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총평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의미. 마지막 문장에 from their verandas가 가리키는 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살짝 함정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만 유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처음부터 보십시다. 자, 20세기로 이제 전환이 될 때 인류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자연과학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이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reimagine. 다시 상상을 했대요. 자, 이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re라는 말에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원래 imagine 한번 했었어요. 근데 다시 reimagine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전의 생각과 다시 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엄연히 뭔가 생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뭔가 두 종류의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발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이제 뭐 다시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제 과학이 되겠죠. 인간을 연구하는 과학. 그쵸? 그게 인류학자니까. 그게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과학자들이 문화적 집단에 대한 연구에 착수를 해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인류학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다음과 같이 주장했대요. 자, 이들은 뭐 해야 된다? 상당한 시간을 뭐 하는데? 관찰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누구랑? 그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 후의 생각이 되겠죠. 다시 이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변화 후의 생각이에요. 변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올 건데 자, 그 다음 문장에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게 함정 포인트예요. 여기 보면은 별다른 연결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뜻 보면은 요 민족지학자들 있잖아요. 주석에 있죠. 이 사람들하고 인류학자하고 같은 결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냥 살짝만 볼게요. 뭐 여기 뭐 예쁘게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이 초기 민족지학자들은 외딴 지역으로 가서 이 in question 아까 나온 스터디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을 보냈대요. 여기까지 보면 느낌 어때요? 실제로 아까 주장한 대로 직접 거기 그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뭔가 교류하면서 뭔가 관찰하고 연구했나 보네. 이런 생각 좀 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 이들이 실제로 만난 건 누구냐? 바로 local western ho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서구인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아프리카로 연구를 갔다 아프리카도 서구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지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결정타는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마지막에서 앞에 문장. 여기 although로 시작하는 문장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죠. although가 나오면 콤마를 예상을 해주시고 콤마 뒤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콤마 앞에 보면은 이들은 때때로 그냥 모험을 하기도 했대요. 즉 들어가 보기도 했대요. 그 공동체 안으로요. 가이드 없이. 즉 공동체에 들어가 보긴 했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언급된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대요? 나왔잖아요.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과. 대비되죠. 체크하실까요? 아까 나왔던 요 인류학자들 물결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요. 상당한 시간을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즉 현지인들과 보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초창기의 민족지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현지인이 아니라 그 현지에 사는 서구인을 만났고요. 현지인하고는 어때요? 시간을 별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죠. 자, 그래서 비록 역적 연결성은 없지만 이렇게 둘이 대비된다는 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따로 이건 판서 안 할게요. 이 정도 그냥 표시하시면 딱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Their observations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누구의 관찰이에요? 인류학자들 아니면 민족지학자들? 민족지학자들. 따라서 이거 밑줄이죠. 이들의 관찰은 그럼 어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현지 사람들하고 별로 접촉 안 했다. 교류 안 했다. 그냥 서양 사람하고만 했다. 요거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시면은
그 연구 대상인 현지 사람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걸 찾으면 되니까 이거네요.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 거의 없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거의 없었다. 자, 그래서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오답률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4번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웨스턴 호스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지인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구 대상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아니에요. 밑줄 내용이 아니에요. 밑줄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항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실 해설할까 말까 좀 고민은 했는데 간단하게라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십시다. 정답률 88%. 공부할 건 있어요. 첫 문장에 여러분 뭐에 좀 눈이 가세요? 뭐가 중요해요? 키워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독해적으로. 아까 했잖아요. even though 나왔으니까 콤마 찾으셔야죠. 자, even though 나왔으니까 콤마 찾으셔야 되는데 다만 살짝 변형인 게 얘는 이제 콤마 대신에 대시가 있어가지고 콤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걸 이제 하나 공부하자고요. 자, 얘가 이제 중간에 끼어든 거고 원래는 여기 이제 콤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시 때문에 굳이 찍지 않은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요 뒤에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콤마 앞뒤 내용은 서로 대비되거든요. 뭐가 대비되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버리지 마세요. 해석은 하셔야 돼요. 해석해 보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여기서 컨시더 오형식이니까 걔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대요. 그렇죠. 걔 똑똑하잖아요. 말도 잘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지각력이 있냐면은 뭔가 선택을 하고 또는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대요. 걔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콤마디로 갑시다. 우리는요, 생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대요.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것이, 즉 걔가 사악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뭐에 대해서? 아이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뭐랑 뭐를 구별하고 있어요? 요거 지각력, 이거랑 사악하다, 도덕성이 있다, 없다? 이런 도덕성을 구별하고 있죠. 다음 문장에도 보시면은 이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모두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건 누구한테만 존재한다? 인간, 문화, 사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글은요, 지각력, 분별력, 이거랑 도덕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 도덕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 일반화하자면은 이제 동물이 되겠죠.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 읽진 않을게요. 굳이 요 지문을. 개, 동물 같은 경우는 지각력은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다? 도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걔는 도덕적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성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건 문화적 산물이다. 보편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뭔가 보편적인 개념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개념과 이제 대비되는 문화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답 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도덕성은 이제 문화적 도구로서 인간 사회가 나타난다. 동물한테는 없다. 요거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좀 더 읽으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근데 다 읽진 않을게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얘가 그래도 대입학 중에서는 그나마 오답률이 좀 높았는데 굳이 그럴 문제인가 싶어요. 이것도 일단 첫 문장에서 여러분 뭐 하셨어야 되냐면은 비교급 나오잖아요. 자, 이거 then 체크해 주세요. 그럼 뭐랑 뭐 비교하는데 이거 확인하셨어야 돼요. 게다가 대놓고 반이어를 그냥 때려 넣거든요. 볼까요? 자연스럽습니다. 뭐 하는 것이? 특이한 현상. 이를테면 뭐 이제 일식 같은 이런 특이한 현상에 의해서 놀라는 게 더 자연스럽대요. 뭐보다는 뭔가 물체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체라든지, 그다음 뭔가 밤낮이 이제 뭔가 바뀌는 거, 이런 이제 일반적인 현상보다는요. 그렇죠. 물체 떨어졌다고 이거 왜 떨어지지?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태양이 안 보여, 달이 안 보여. 이러면은 저거 뭐지? 놀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일반적인 현상과 특이한, 기이한 현상, 요 둘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일단 나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체크. 현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하나는 특수라고 할게요. 특수한, 특이한 현상이다. 자, 요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자 뒤에 보면은 많은 문화들이 invented gods 신을 만들어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 이게 특수한 현상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이제 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려면 신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자면 설명이 잘 안 될 테니까 뭐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사실 좀 이제 TMI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기 보실게요. But 그러나 요 식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형광펜이요. 똑같대요. 뭐랑? 자 이유인데 바로 밤낮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랑 똑같대요. 자 이거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식 뭐라고 읽는다고요? 다시 얘 특수현상. 밤낮의 연속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일반적인 현상. 그래서 분명 첫 문장에서 이 둘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긴 했지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둘이 다르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둘이 같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법칙하에 발생하는 그냥 똑같은 일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버티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되셨죠? 자, 혹시라도 조금 불안하다 싶은 분은 이제 뒤에 빠르게 읽어주시면 돼요. 빠르게 그냥 확인만 하면서 빠르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디 좀 보시냐면은 이거 굉장히 도움되겠죠. As such. 이건 이제 약간 인과 연결사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 necessary 형광펜이요. 필요하대요. 필요했대요. 뭐 하는 것이? 왜 사물은 떨어지는 걸까? 이거 질문하는 게 필요했대요. 그리고 뉴턴 같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필요했대요. 자, 사물이 떨어진다. 이거 일반적 현상이죠. 왜 뉴턴이 다 아시잖아요. 사과 떨어지고 나서 이거 왜 떨어지?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겠지만 뉴턴처럼 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현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죠. 뭐를? 다양한, 훨씬 더 밑줄이요. 특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즉 이거네요. 이 특수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일반적인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제 다 나왔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현상, 이거 이해해야 특수한 현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 둘이 별개가 아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이것만 뭐 하면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unusual. 기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릴 만한 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24번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전반부에서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합시다. 중요한 거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 중간에 이 문장 좀 보실까요? It might seem that. 대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왜 쓴다고 했어요? 야, 니네 이렇게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통념 제시할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이어서 이 점이 있어. 그것은 통념이다. 신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글의 본질은 뭐예요? 통념이 뭐고 진실은 뭔데? 이거 찾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거 알면은 앞에 내용 정확하게 이해 안 됐어도 사실 괜찮아요. 이거 결과적으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히 해설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Open office. 뭔가 개방형 사무실 플랜은요. Gained currency. 그래서 currency 이런 단어 좀 공부하면 좋겠죠. 얘가 이제 유행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유행을 얻었대요. 인기를 끌었대요. 그리고 이런 공개 사무실은요. 뭐가 아닐 수 있느냐? 모든 시대를 위한 선택은 아닐 수 있대요. 즉 개방형 사무실이 항상 인기가 있었고 뭐 항상 바람직하고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instead. 그 대신에 적절한 계획은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로 봤을 때 변화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장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두 문장만 더 읽읍시다. 자, 엄격한 어떤 즉 고착화된 습관이나 관습은요. 이게 아무리 잘 고려되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혁신을 방해합니다. 즉 뭔가 고착화된 거 싫어요. 혁신 안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중요한 핵심, 테이크어웨이 몰라도 돼요. 핵심이란 뜻인데 뭐 하는 것의 핵심이냐? 이 사무실 도면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대요. 그 해답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히 좀 느낌 오셨나요? 대비되는 거 뭐예요? 변하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딱딱하고 고착화되어 있으면은 얘는 혁신을 방해한다. 아, 그래서 아까 변화의 문화란 말을 쓴 이유가 적절한 어떤 계획이라는 거 또는 어떤 사무실에 대한 어떤 구상 도면이라는 것은 이게 고착화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이다. 이 얘기 사실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통념이 뭐예요? 여기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통념은 바로 뭐냐면은 일직선의 발전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통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직선의 발전이 아니면 뭔데? 이걸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 문장. 이 사무실 공간을 이제 조사를 한 사람들은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를? 자, 이거 물결 표시요. 반복되는 사이클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아, 이제 알겠죠. 대비되는 거 뭡니까? 제가 밑줄 표시한 게 통념이에요. 그렇죠? 이건 바로 선이에요. 선. 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이클. 원이에요. 원. 또는 순환. 차이점 아시겠죠? 선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거잖아요. 즉,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진보의 개념이라면은 원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순환의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요즘 이제 바지 좀 넓게 입는 게 이제 유행이거든요. 뭐 어려운 패션 용어 안 쓸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얇은 다리 뽐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는데 어느 패션이 더 우위에 있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장이 넓게 입었을 때도 있고 좁게 입었을 때도 있고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행 보면 돌고 돌아요. 그런 것처럼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땐 이게 좋았다가 어떨 땐 저게 좋았다가 어떨 땐 이게 별로였다가 그래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사무실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실 플랜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개방형이 좋다가 아니라 개방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돌고 도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주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제 circle back around to the same style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이제 예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 막 곰들여서 막 예쁘게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보도록 합시다. 뭘 찾으셔야 돼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다. 순환이다.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이었으면은 여기에서 또 한술 더 떠서 되게 그럴듯한 선택지를 넣어서 어렵게 했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 돌고 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어떤 게 다시 돌아간다. 돌고 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순환이라고 볼 만한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법 문제로 갈게요. 야, 어법도 역대급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한번 답이 되는 선지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죠. (5번을) 한번 보십시다. 5번. 내신데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건드려 보지 않으셨어요? 후즈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 일단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관대사일 경우에. 근데 이제 뒤에가 일단 저희 중요하니까 뒤에를 볼게요. 이게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게 후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뒤에가 후처럼 관계대명사처럼 불완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즉 주어, 동사, 거기에 맞게 뭐 목적어, 보어까지 다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반드시 와야 돼요? 형식과 상관없이 주어, 동사 무조건 와야 돼요. 형식과 상관없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whose가 맞다면은 result는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딘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동사는 없어요. 요거 unplanned growth는 이건 누가 봐도 예수시켜주는 과거분사잖아요. 동사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sult from이란 동사가 나온 겁니다. 즉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얘 없다고요. 얘 사라졌다고요. 자, 그래서 whose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되셨죠?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고, 그럴 것 같긴 했는데, 근데 사실 30%대가 나올 줄은 그 정도인가 싶기는 해요.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요. 처음 문장, 두 번째 문장 봤을 때 뭐 보이세요? 응? 뭐 보여요? 우리 모두 생각하고 싶어 한다.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자신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만약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합리적 행위자예요, 여러분. 이거였으면은 그냥 인간은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라고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통념이에요. 야, 니네가 합리적인 줄 알지? 응? 아니야. 밑밥 까는 거잖아요. 그 뒤에도 우리는 믿을지도 모른다. 뭔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고. 너 결정 내릴 때 되게 합리적으로 정보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릴 것 같지? 응, 아니야. 그 다음 문장. 역조명사 대신에 뭐 썼어요? 요거요. 실제로는. 얘가 사실상의 but이나 however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자, 그래서 얘도 전형적인 miss and truth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T형이에요. 자, 요거 세팅하고 가시죠. 통념과 진실이가 있는데, 통념이 뭐냐면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진실은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다. irrational. 그렇죠? 비합리적이다. 자, 근데 알아요. 여기까지는 파악됐을 거예요. 아야, 내가 그것도 못 봤을까봐? 그거 파악하고도 틀렸어. 알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시작은 합시다. 그 뒤에 함정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서 걸리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좀 더 조심하자고요. 갑시다. 우리 모두 그냥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반사적인 사고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뭔가 그냥 반사적으로 사고하는 거. 자동, 반사. 이런 게 이제 비합리적인 거죠.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필 가는 대로 하는 거. 좀 뭐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그에 비해서 한편 뭔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따 나올 겁니다. 일단 마무리하자면은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쉬운 길을 택한대요.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존한대요. 뭐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죠. 쉬운 길을 택했으니까 에너지 낭비가 덜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인에디션으로 갈까요? 게다가 수많은 편견들이 inhibit or override 방해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제 압도해버린대요. 뭘? refractive, 성찰적이고 숙고적인 사고를요. 아, 나왔죠. 뭔가 성찰하고 숙고하는 거. 얘는 이쪽 방향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편견을 가지고서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 자, 됐죠? 느낌 오시겠죠? 그 다음에 intuitive theory, 직관적 이론은요. 방해를 한대요. 잠깐만요. 직관 어디에 속해요? 여기죠. 아, 직관은 막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필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방해하겠어요? 이거 방해하겠죠. 이거 나오겠죠. 확인해 봅시다. 요 직관적 이론은 방해하는데, 그렇죠.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을 반영한대요. 됐죠? 성찰, 숙고, 합리, 과학 다 같은 방향성입니다. 자, 이 정도 스키마는 구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9월 달인데, 쌤, 과학이 왜 여기 들어가요? 성찰, 숙고가 왜 여기 들어가요?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해서 뭐 재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거 잘 보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제발. 그 다음에, 뭔 재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자. 뭐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어떻게 작동하는가? 됐죠? 즉, 밑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요. 자, 해보세요. 우리를 less subject, 덜 영향을 받게, 덜 종속되게 만든대요. 뭐에? 오류적인 사고.
여기에 덜 종속되게 만들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요. 더 다른 사람 사고에 있는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대요.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쌤, 밑줄과 물결이 섞여 있는데요. 너무 기계적으로 가지 맙시다. 저는 한 번도 기계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일단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빼박, 그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일종의 문제 상황이잖아요. 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편견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그 해결책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부터 일단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아, 인간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방향성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바뀌면서 앞에는 팩트에 대한 서술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거를 아마 보기가 좀 힘드셨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어요. 4번으로 되게 많이 갔잖아요. 문제될 거 없다고요. 왜냐면 지금 1, 2, 3번이 다 합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에 덜 빠지게 된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병렬 구조만 파악 잘 하셨어도 4번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Learning to understand. 이해하는 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죠. 뭘 이해해요? 내재된 합리성을요. 어디에 있는? 우리의 정신적 과정에 있는. 이 사람아!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의 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built-in은요. 내재되는요. inherent, inborn, innate처럼 타고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안에 있었다.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안에 있었다. 인간이 원래부터 합리적이었어요. 주제랑 어긋나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이야. 그래서 이거 극복하려면 이해가 필요해. 요거잖아요. 근데 무슨 합리성이에요. 여기에는 오히려 아까 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거. 지금 구조 똑같죠? 오히려 지금 여기 5번에는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의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편견에 해당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합리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답이 5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장 둘이 구조 똑같아요.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문장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면은 우리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괜찮잖아요. 똑같잖아요, 문장. 그래서 마지막 두 문장은요. 이 PS 구조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악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30번까지 됐고, 자, 이제 빈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고서 올게요. 네, 이제 빈칸 추론 이제 들어가 봅시다. 31번 정답률이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유형이 여전히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유는 정교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타겟팅 안 했기 때문인데 일단 처음부터 보면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자, 오는 뭐뭐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한 논의냐면은 왜 나방은 빛에 끓이는가? 좀 막 밤에 보면은 막 가로등 불빛이 엄청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not so much ASB라는 표현이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A라기보다는 B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not so much ASB. 즉 뭐라기보다는 빛에 끌린다기보다는 사실은 뭐인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B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나방이 불빛에 의해서 뭐 당하는가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표시해 보세요. 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나방이고요. 요 댐이 가리키는 거는 불빛이에요. 요 둘이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푸세요. 바로 다음 문장에 light 나왔잖아요. 물결 표시해 주세요. 불빛은요. becomes a sensory overload. 감각적 과부하가 되는데, 즉 뭔가 부담이 되는데 어떤 부담이냐? 벌레들을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그런 부담이 된대요. 모스 어디 갔어요? 모스. 얘잖아요. 자,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야 보이는 겁니다. 자, 벌레와 불빛 사이의 관계 나왔죠. 불빛이 벌레를 뭐하게 해요? 방향 감각을 잃게 해요. 요거 하나 근거 찾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댐도 벌레죠. 벌레를 뭐하게 해요?
sends into a holding pattern. 이거는 제자리에 뭔가 맴돌게 하다라는 수건데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언어니까 우리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holding pattern에서 이제 느낌이 와야죠. 뭔가 붙잡아둔다? 이런 느낌인 건가? 뭔가 방향을 잃고 붙잡아두고 좀 이런 느낌인데 자, 이 정도만 파악하셨어도 이거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한번 선택지 보세요.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뭐밖에 없는 거. 나왔잖아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면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뭐 근거는 많아요. 자, 이 벌레들의 비행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Trying to escape. 벗어나려고 하고 있대요. 뭐를? 불빛의 그 끌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대요. 자, 이거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벗어나려고 한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한다? 갇혀 있다는 거죠. 즉, 불빛은 벌레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자기가 좋아서 쫄랑쫄랑 불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에 갇혀서 방향 감각을 잃고 붙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trapped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교함의 차이를 느끼세요. 여러분의 풀이랑 지금 이 풀이랑 이렇게 풀었는데요. 잘했어요. 실제 수능 때도 이 정도의 정교함은 있어야 확신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이 정답률이 나올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31번이랑 사실 똑같아요. 정교하게 풀면 돼요. 정교하게 풀면 되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그 네임드이신 그분께서 이번 9월 평가원에서 3번이나 행차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레더덴이요. 여러분 페이커는 몰라도 레더덴은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애잖아요. 레더덴이 나오면은 얘는 반드시 이항 대립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상의 부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A rather than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A랑 그 뒤에 있는 B는 서로 대비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립구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둘 중에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B라기보다는 A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즉 B가 아니라 A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레이버 B처럼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대립구도 잡고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얘는 전형적인 지문 패턴인 게 중간에 예시 나오잖아요. 즉,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근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재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여기 내용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여기서 다 설명해 주겠네. 그리고 이 안에 근거 무조건 있겠네. 이러고 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한 rather than 있잖아요. 자, 요거 가지고서 이 글이 되게 정보량도 많고 사실 좀 길잖아요. 다른 지문에 비하면은 여기에만 주목하면 되겠네.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랑 뭐가 대비되어 있냐면 미리 좀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풀이일 때는 물론 처음부터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 난이도 있는 지문이면은 처음엔 사실 그냥 좀 헤매면서 뭔 소리야 하면서 읽겠죠. 그러다가 rather than 있네? 이거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해서 다시 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몇 개 그렇게 했다고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커뮤니티 디맨드 요거 물결 표시해 주시고 얘랑 대비되는 거는 투자 기회가 되겠죠. 얘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투자 기회랑 공동체의 요구가 반이어예요? 라고 이걸 반이어로 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선 반이어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글을 읽다가 얘랑 뭔가 비슷한 표현이네? 얘랑 뭔가 비슷한 표현이네 나오면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럼 가십시다. 처음부터. 요인 중 하나인데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래요. 근데 이게 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일 거냐면은 바로 투자래요. 장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라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했죠. 처음에 이거 뭔 상황이야? 아직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정할게요. There is no guarantee that. 다음과 같은 보장은 없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게 빈칸 문장인데 부정어가 쓰였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대절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대요. 뭐냐? 투자가 반드시 어떤 형태? 대절의
소통 형태, 소통 통신 형태라고 보장할 수는 없대요. 자, 부정이 나왔고 얘도 사실상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따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투자의 소유권은요. 그 투자 기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대요? 상업적인 조직에 있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어디에? 여기까지가 비꼬소리고요. 그래서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는요. 오로지 발생한대요. 뭐에 기반해서만? 잠재적인 수익에 기반해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일반적 진술이에요. 이해 잘 안 가셨어도 괜찮다고 했죠. 이제 예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뭔가 이것도 통신에 대한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신 기술에 대한 설치인데 이걸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 이 예시를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프리카 대륙에다가 통신 케이블 같은 거를 뭐 광학 케이블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는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설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금은 누구의 손에 있다?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여를 한대요. 그 개발에. 그러나 그것의 운영 구조는요, 어딜 향해 있다? 바로 그렇죠. 거기에 돈 내는 사람을 향해 있대요. 자, 연결 좀 해볼까요? 아까 이것의 현대화는 수익성의 기초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업 조직의 손에 있다고 했죠. 자, 최대한 묶어보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요, 돈. 이게 아까 나온 investment opportunity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에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아직 좀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실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교육과 어떤 이제 정보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가들은요, 그것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됐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전이 우선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실까요? 얘 밑줄 표시해 주세요. Commercial Organizations. 그리고 아까 Profitability, 수익성. 이거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통신 기술을 개발하긴 했는데 돈이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는 많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 디맨드라는 거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못 쓰고 돈 있는 사람만 쓰고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는 대절할 거란 보장이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죠. 부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빈칸에는 요 물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다란 보장이 없다예요. 아시겠죠? 이들한테 이용 가능하지 않다예요. 너무 비싸나? 즉 저렴하게 보급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역시나. 2번 보세요. 커뮤니티 디맨드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 이게 커뮤니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나름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1번으로도 많이 가셨는데 이거는 아까 그 rather than에서 핵심을 놓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부정을 했잖아요. 부정. 33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도 32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33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도시의 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대요. 뭐에? 뭔가 선택적인 활동이에요. 소대구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staying activity, 뭔가 머물러서 하는 그 활동의 정도 범위는요,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 지표로서요. 뭐에 대한? 그 도시의 질에 대한 또는 공간에 대한. 자, 즉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느냐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 도시의 질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첫 문장 읽자마자 느낌이 역시나 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자, 많은 도시의 보행자들이요. 꼭 뭐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번화가에 사람들 엄청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좋은 도시인가 보네. 살기 좋은 도시인가 보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징후일 수 있다? 불충분한 어떤 환승 선택지에 대한 또는 이런 다양한 도시의 기능, 즉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이제 지점들 간의 먼 거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거지. 또는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동선이 되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nversely에다 형광펜 해주세요. 반대로라고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는 반대로기 때문에 분명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만 그 전체 주제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however, but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플러스라고 했다면 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의 방향성이 큰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즉 전체 주제는 유지되고 다만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이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되 그걸 이제 반대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어떤 내용이냐? 자, 도시인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였죠. 이번엔 걸어 다니지 않는 거. 그래서 conversery예요. 근데 주제는 그대로예요. 걸어 다니는 게 안 좋다였으니까 그럼 반대로 걸어 다니지 않는 건 좋다 안 좋다? 좋다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conversery는 주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도시는 나타낸대요. 뭐를? 그렇죠.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두 가지 상황이 나왔네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경우랑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경우.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걸어 다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오히려 많이 걸어 다니는 게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자, 이것은 뭔가 환승도 안 좋고 동선도 안 좋고 이걸 나타낸다. 좋은 도시에 대한 어떤 징후가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걸어 다니지 않다라는 게 이게 좋은 도시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잡혔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로마와 같은 도시가 나왔어요. 뭐 나온 겁니까? 예시. 여기서 갑자기 걸어 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걸어 다니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It is the large number of people. 많은 수의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거나 앉아 있대요. 광장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물결 표시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rather than 나왔죠? walking 나왔죠? 밑줄 표시요. 이 문제가 아까 문제보다 쉬운 이유는 rather than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 글은 걷는 거랑 걷지 않는 걸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힌트가 있었어요. conversery가 힌트였죠. 그래서 얘는 rather than을 놓쳐도 풀만 했습니다. 그게 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대신은 왜 나왔냐면요. 이거 강조 구문이에요. 아까 it is 나왔었죠. 어디 갔니? it is.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이제 실질적인 주어는 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수예요. 걷지 않고, 걷기보다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이 사람의 수가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도시의 퀄리티가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빈칸 때문에 그런 거래요. 자, 그럼 방향성 그대로 이어가서 빈칸에 뭐 들어가면 돼요? 도시질이 지금 좋구나. 왜?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니까. 됐죠? 그 다음 볼게요. It's hard to keep moving. 계속 이동하기가 힘들대요. 도시 공간에서는요. 어떤 도시 공간이냐?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거죠. 머물게 하는 유혹거리. 즉, 야, 여기 가서 이것 좀 보고 가. 여기서 좀 쉬고 가. 이거 좀 먹고 가. 이런 게 많은 곳일수록 어때요? 이동을 잘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여기 별거 없네.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동이 많아지는 거죠. 즉,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는요. 계속해서 좋은 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conversely 나왔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좋은 도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여기까지는 좋은 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in contrast가 나오면서 안 좋은 도시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이 구간, 제가 끄는 이 구간은요, 무조건 좋은 도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큰 그림 볼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마지막 문장이 이거 도치 구문이에요. 그와 대조되는 것은 새로운 주거 또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도치 구문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얘네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고. 자, 그럼 빈칸에는 좋은 도시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도시의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요. 도시의 질이 어떻다? 매력적이다. inviting. 되셨죠?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은 저는 이럴 문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그림 못 본 거예요. 아시겠죠? 큰 그림 못 본 거예요. 이항 대립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빈칸에는 도시 질 플러스 이것만 그냥 알면 되는 거였거든요. 2번으로 많이 갔는데 어떤 공공장소가 이미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닌가. 이거 근거 어디서 찾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교하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거가 없어요. 뭐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해봐도 저는 뭐 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자, 안 돼요. 그 다음에 34번. 왜? 34번. 정답률 31%. 얘는 인정. 얘는 어려워요. 인정.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사실 보통 그런데 실전적인 풀이가 있고 완벽한 풀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실전적인 풀이를 좀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가면 좀 완벽하다. 이러면 정말 틀려야 틀릴 수가 없다. 거기까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는 이제 해설 강의할 땐 최대한 실전적으로 좀 가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풀이는요. 제가 실제로 시험지 받고 그냥 쭉 풀 거 아니에요. 그때 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안 풀었는데 뭐 막 추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실제로 푼 거 그대로 그냥 약간 정리하고 다듬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이게 뭐 비현실적이다? 글쎄요, 그거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문장에 대절이 주어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좀처럼 뉴스가 아닙니다. 즉 당연하다. 당연히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더불어 사는 거지. 인간은 사회적이야. 자, 그런데 루소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의존, 즉 사람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확대가 된대요. 어디까지? companionship or in love. 뭔가 이제 동료애라든가 사랑 이런 거를 훨씬 더 넘어선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넘어서서? 바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간대요. 즉 이런 거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거 이게 없으면 그냥 인간이 아니다.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과정의 일부다라는 거죠. 사회적 어떤 이런 사회성이다라는 거는 되셨죠? 자, 그래서 루소의 생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래요.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모든 개개인은요. bundle. 다발 묶음인데 잠재적인 존재의 묶음이래요. 자, 무슨 말인가? 좀 더 볼게요. 이 존재들은요. 이 존재들의 실현, 구현은요. 즉 정말 이 존재가 생겨나려면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활발한 개입 참여를요. 다른 사람의. 자, 대충 알 것 같아. 일단 이게 분사구문이라서 중간에 빙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얘는 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연결되실까요? 앞에랑 이랑 똑같잖아요. 아까 루소는 인간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예 인간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개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이 정도로 인간이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 개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달은 사회적인 과정이다. 자, 이것도 이제 다 납득되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셀프 디벨롭먼트에 밑줄 표시해 주시고 소셜 프로세스 물결 표시해 주세요. 셀프 디벨롭먼트는 개개인의 어떤 만들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때 이 각각의 개개인이 만들어지려면은 즉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려면은 디벨롭먼트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 과정, 즉 다른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되실까요? 자, 물결 표시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디펜던스,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좀 전반부 정리가 되죠. 아, 이 글은 전형적인 그 스키마네요. 개인과 사회. 요 대립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점은 당연히 요 사회 쪽에 있는 거고요. 인간은 나 혼자가 아니야. 사회적인 존재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이건 어때요? 불가능한 판타지래요. 나 혼자 알아서 먹고 살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상당 시간 동안 루소는요. 열정적으로 바랬습니다. it or not. 그렇지 않기를요. 즉 그냥 나 혼자 좀 살면 안 될까? 라고 이걸 바랬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시가리 키는 게 self-sufficiency고요. were not be에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법을 썼다는 건 실제로 어때요? 맞다는 거죠. 아니길 바랬지만 사실 맞다. 인간은 아무래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루소도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냥 혼자 사는 자급자족의 삶을 꿈꿨으나 역시 이거는 힘드네, 안 되네 라는 걸 이제 뭐 깨달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한 예시로 로빈슨 크루소는 가장 이제 좋아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벗어나기를 열망을 했대요. 고통과 사회적 생활의 그 고통과 불확실성으로부터요. 즉,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거 아시겠어요? 사회적 삶 너무 피곤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불확실해.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이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혼자 사는 개인의 삶을 꿈꿨으나 역시나 인간은 사회적이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로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즉 결국 빈칸 문장은요. 저희가 전반부에서 파악한 주제예요. 개인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다. 자아의 발달, 다른 사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글은요. 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뭐를? 빈칸을요. 빈칸은 그냥 주제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다만 잠깐만요. 쌤, 저 주제 찾았는데 없던데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그나마 어려웠을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빈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사실 좀 독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두 문장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 두 문장이 제가 아까 말한 나레이 법비 구조예요. 자, 보세요. 보통 나레이 법비 하면 한 문장을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예전 기출에도 그냥 무술이 나왔어요. 이걸 처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 나레이 법비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A가 아니다라는 문장과 B다라는 문장으로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연결사 뭐 써요? but 대신에 instead라든가 rather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rather가 되겠고요. 근데 얘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나레이 B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에요. 이것까지는 주제 맞죠? 우리의 존재. 뭐 하다고요? collective, 사회적이다. 나왔잖아요. 됐죠? 우리가 가장 달콤한 어떤 삶. 이것은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전쟁의 삶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요. 어디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자,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이라는 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사회에 있다. 그래서 뒤에 사회 나와야 되겠죠, 사회. 그쵸?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 다시 중간에 끼어든 거니까 얘 잠깐 무시하시고 얘도 잘 보시면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kindness가 실질적인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친절함, 바로 이것이 is the key, 핵심이다. 뭐에? 이러한 집단적인 삶 또는 존재의 핵심이다. 자, 질문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얘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선생님, 콜렉티브니까 물결 아닐까요? 아까 이그지스턴스 밑줄이었잖아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원래 집단적이라고요. 그래서 콜렉티브가 붙은 거지 얘는 밑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까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요 구조예요. 얘가 사실상 사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친절함. 친절함. 쌤, 친절함이 사회랑 뭔 상관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친절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친절히 대한다. 물론 뭐 요즘은 하도 막 자존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한테 친절해지자고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 그건 좀 특수한 표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친절은 사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괄호친 대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루소가 분석을 이제 하기를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페리 연민으로 번역이 되고요. 근데 좀 더 뭐에 가깝냐면은 동정에 가깝다고 합니다. 휴미나 뭐 스미스가 정리했듯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 이 감정이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읽으실 수밖에 없냐면은 요 나레이버비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아까 A가 뭐예요? within us. 즉, 나라는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거죠. 또 us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고 안 읽으면 안 돼요. 개인이에요, 이거. 그럼 당연히 B는 뭐일 수밖에 없느냐? 이건 사회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막 상상으로 막 구리셔가지고 쌤 뭐 혼자 자기 자신한테 친절을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이런 사람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나라의 법비 구조를 논리적으로 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얘는 사회적 개념으로 읽으셔야죠. 아, 저기서 친절이란 개념이 사회를 대신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즉,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크게 변한 거 없는 게 결국 주제는 우리가 아까 발견한 대로 이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에 기반 두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개인이 발달할 수 있고 개인이 존재한다. 다만 그 사회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친절함, 동정, 연민 같은 감정이 포함되는구나. 이것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근데 쌤 아까 실전적인 풀이 한다면서요. 일단은 나라의 법비 구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주제를 찾으세요. 아까 이제 빈칸에 이걸 입증했다고 했잖아요. 뭘 입증했어요? 철학 연구의 필요성. 제발 이러지 맙시다. 언제 그랬어요? 뭐 루소가 철학자라서?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 문학작품을 통한 자급자족의 발달. 조심.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뭐 굳이 다른 사람 없이도 혼자서 무인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주제였어요. 주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급자족의 발달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 이게 주제잖아요. 정반대예요. 이번 정반대예요. 아시겠어요? 정반대예요. 그 다음 3번 여기서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개인! 정반대네? 볼 것도 없어 땡. 학생님들아, every individual 하고 나왔었잖아요. individual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개념, individual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얘는 이거 사회랑 전혀 상관없네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까 마지막 문장을 수리 봤잖아 이미. 아까 이거 방향성 뭐였어요? 밑줄이었잖아요. 콜렉티브가 있는데도 밑줄이었잖아요. 왜? 인간은 원래 집단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진짜 하는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저도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기계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항 대립은 내용 이해를 돕고 정밀도를 높이는 보조 도구지 여기에 함몰되어서 끼워 맞추는 식의 독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보세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의 형성. 개인의 형성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사회에 의해서. 근데 사회가 없네? 정서적인
애착이 나왔네. 근데 정서 어디 나오지 않았나? 여기 카인드니스 나왔네. 뭐 심퍼시 나왔네. 그냥 요 정도로 해주셔도 사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감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답의 근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거기에 나레이버비 구조를 만약 읽어서 이 사회 이퀄 정서야. 여기서는 이것까지 만약 보였다? 그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었겠죠. 이건 무조건 3번이네. 3번일 수밖에 없겠네. 100%네. 다만 나레이버비가 안 보였으면은 조금 애매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가야 되는 이유, 나머지가 말이 안 돼요. 4번 보세요. self-reliant man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의존한다. 즉 자립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립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뭘 통해서? 그의 고군분투를 통해서. 자, 이 글의 주제가 자립하는 사람 만들기예요. 정반대잖아요. 얘도 2번, 4번 정반대. 그 다음 5번 어려움인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믿는 것의 어려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었으면은 백보양보해서, 백보양보 안 할게요. 열보양보해서 이거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으면은 답이 없네. 내가 뭔가 좀 놓친 게 있나 보네. 이렇게라도 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3번에서 여기서 인디비주얼은 그냥 개개인을 말하는 것 뿐이고 아까 질문 안에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막 카인드니스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 개개인이 뭔가 감정 필요하겠지 해서 3번 가면 되겠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완벽한 접근은 사회 이퀄 정서. 그래서 여기는 사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회를 대체하는 게 emotional attachment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가주시면은 이건 완벽한 풀이. 되셨습니까? 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나레이버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엄밀함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공부를 해주세요. 좋은 문제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35번. 자, 이제 35번 간접 시리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정보량이 어마해요. 근데 최대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 연습하기에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최고의 판매원은요.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요. 단순히 뭐 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상품을 전시하고 또는 뭔가 재고에 있는 거 판매하고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더 넓은 서비스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일단 판매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판매원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가 이제 중점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들이 자, 여기까지 원래 콤마가 찍혀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이들이 특정 컬렉터의 수집가의 필요를 알고 나면은, 파악하고 나면은 이들은 특정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다닐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수집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매원이 고객으로서 컬렉터를 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좀 수집하고 있는데 이게 없네요. 이것 좀 구해주세요. 또는 판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이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풀타임으로 devote, 전념하는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대요. 누구보다? 어떠한 비전문적인 수집가가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수집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더 폭넓은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폭넓은 서비스는 컬렉터 개인이, 즉 비전문가가 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가 되겠네요. 이게 이 판매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PCS는 구하려는 어떤 물건 정도가 되겠죠. 수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어떤 물건, 작품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즉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대요. 다른 도시에 있는 판매원들한테.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몇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해외로부터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 혹시 있어 해서 있으면은 가져오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확실해졌네요. 이 글은 판매원 딜러스에 대한 설명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강점은 한마디로 네트워크로 요약이 되겠네요.
남들은 얻지 못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잘 이어지나 볼게요. 이들은 일상적으로 소식을 듣는데요. 뭐에 대한? 뭐 경매라든가 중요한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판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잘 연결이 되어 있대요. 뭐 할 만큼? 때때로 물건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만큼요. 이 물건들은 not yet quite on sale. 아직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데 특정 가격에 이용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듣기 힘든 소식도 듣고 보통 사람들은 아직 판매 전이니까 구하기 힘든 물건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네트워크죠. 그렇죠? 소식을 듣는 거. 그 다음 4번. 주된 이점. 뭐하는? 딜러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의 이점은 바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매에 대해서. 그럼 개별화된 서비스. 이게 네트워크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그 고객한테 맞춰준다는 건데. 자, 전혀 이건 네트워크랑 무관하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번인 거고요. 그럼 5번은 네트워크가 있느냐 하면은 있어요. 간단히 보면요. 이 circulate their contact라는 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포한다라는 거예요. circulate가 이제 돌고 돌린다는 거죠. 뭘 돌리느냐, 뭘 배포하느냐. want list를 배포한대요. 바라는 어떤 물건에 대한 want list를요. 즉, 나 지금 이 물건 필요한데 혹시 이거 있는 사람 있어? 나한테 연락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활용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4번만 네트워크랑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치고는 나름 정보량이 되게 많고 좀 까다로웠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딱 정리된 느낌은 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6번. 이제 순서로 들어갑니다. 36, 37 둘 다 however로 그냥 끝나고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하는 내용 보면요. 학습이 이거 가정법이에요. 단지 누적되는 사실들의 리스트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즉 학습이라는 게 그냥 팩트를 배우는 거라면은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별로 차이가 없을 거래요.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이 정보는 just a little bit, 약간 더 beyond, 벗어났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 다음 요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or랑 병렬적으로 연결된 게 뭐예요? 자, or 뒤에 지금 information 나왔죠? 여기가 2번 체크해 주세요. 그럼 information끼리 병렬 구조 아니겠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여기가 다 예술시켜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약간 벗어난 정보이건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이건 차이가 없을 거래요. 근데 가정법을 썼으니까 실제로 어때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약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랑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잖아요. 첫 문장에서 이거 잘 잡았잖아요. 자, 너무 편해져요. 너무 편해지는 게 A에 however 나왔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러나 그럼 표시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정보랑 약간 새로운 정보 이렇게 나눌 거예요. 다시 new information인데 약간 새롭느냐 아니면 완전 새롭느냐 이렇게 나눌 거라고요. 자, 체크해 주세요. 얘 밑줄, 얘 물결. 근데 얘는 완전 새로운 거죠. 근데 however가 쓰였다는 건 이 앞에 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약간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약간 새로운 정보 찾으셔야 되겠죠. B 보세요. 그 조정은 매우 작을 거래. 그러니까 가장 작을 거래요. 뭐 할 때?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뭐 할 때? 약간만 새로울 때. 나왔잖아요. B는 약간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A는 완전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줘야 되겠죠. 아직 근데 C가 남았으니까 C를 좀 볼게요. C는 어디에 속할까? 각각의 사실들은요. 단지 개별적으로 저장이 될 거래요. 아직 가정법 안 끝났네요. 우등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름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끊어주세요. 왜 끊느냐? however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의 지식은요. 조직화가 되는데 활동의 패턴으로 조직화가 된대요. 그 다음 좀 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마다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요. 우리는요. 기존의 패턴을 modify, 수정해야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내용물들을 유지하는 거죠. 뭐 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수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약간 새로운 정보면은 그 조정, 수정이 어때요? 작고요. 완전 새로운 거일 때는 큰 수정,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 추가합시다. 이거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 새로운 정보의 정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바로 변경, 수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새로운 정보면은 변경이 작다고 했죠. 근데 완전 새로운 정보면은 larger adjustment, 더 큰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변경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 게 어디예요? 바로 C죠. 여기가 따라서 스타터가 되는 겁니다.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경을 한다, 수정을 한다. 근데 약간 새로우면 조금만 수정하고, 엄청 새로우면 많이 수정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CBA 순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 37번으로 갈게요. 얘는 더 쉽죠. 아까 however가 좀 두 개라서 그나마 좀 헷갈릴 만한 여지도 있고 신경 쓸 것도 많았는데 얘는 그냥 however 하나로 그냥 끝나요. 다만 아까보다는 좀 더 대립구도 파악하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는 대놓고 small, large, 약간 완전. 야, 이거 안 보이면 이건 사실 좀 시력 검사 해봐야 돼요. 너무 눈에 띄게 대비되는 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할만하다.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건강과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근데 그 연결성은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 잘못된 것은 피하기를 원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are major ways. 주된 방식이거든요. 동물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주된 방식이거든요. 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공부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좀 쑤시잖아요. 막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실 몸에 안 좋거든요. 뛰어다니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건강에 좋은 쪽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그러면은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왜 우린 단 게 땡기죠? 옛날엔 단 거를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옛날엔 고기라든가 단 거 이런 거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땡겨 하고 그런 것들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 뿐일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건강과 욕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글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내용 파악했고,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할게. 물론 C를 먼저 읽으시면서 대비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예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뭐 A, B 순으로 1등, C 먼저 1등 상관없어요. 결국 제대로만 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저희 시간상 B 먼저 볼게요. 동물들은요. 참고로 저는 왜 B 먼저 봤냐면은, 그러니까 딱 첫 줄 보니까 느낌 오더라고요. B의 첫 줄 보시면은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들을 발달시켰대요. 뭐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되찾는 방식이죠. 뭐하고 나면은 그것이 손상되고 나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느낌이 온 게, 그러면 다양한 방식이 좀 처음 소개된 거네. 이제 그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이 나오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게. 자, 특이한 건 B가 이게 한 문장이죠. 원래 보통 순서 문제는 이게 적어도 두 문장 정도는 넣어주는 편인데 얘는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향성을 더 잘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가 나온 다음에 A가 나오든 뭐 C가 나오든 일단 됐고 이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however를 썼을까? 제가 역접연결사 나오면은 그냥 얘가 중요해서 however 뒤에가 중요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앞뒤에는 반드시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뭘 먼저 읽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15실게요. 동물들은요. 그러나 똑같이 자란대요. 뭐 하는 것도? 부상이나 질병에 대처하는 것도요. 뭐 하기 전에? 이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데이 뭐예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 이 부상이나 질병이 되겠죠. 이게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however뿐만이 아니라 뭐에 눈이 가셔야 되냐면 equal이에요. 똑같이 자란다. 그 말은 앞에도 뭔가 자란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동물들 부상을 입고 나서 회복하는 거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고 했죠. 똑같이 자라는 건 뭐다?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대처하는 거. 이것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발달시켰대요. 예상하고 피하는 메커니즘을요. 위험을 예상하고 피하는 메커니즘. 대비되는 거 뭡니까? 바로 위험에 대해서 예방을 하느냐 아니면 사후 대처를 하느냐. 사후 대처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죠. 여기서는 이제 회복이라고 아까 썼어요. regain. 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밑줄 내용이고 C는 물결 내용인데 이게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A가 밑줄일까 물결일까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당연히 동물이에요. 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리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preemptive action. 야, 이거 진짜 이거 주석 달아주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 이거 주석 달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선제래요. 설마 선제가 뭔지 몰라서 틀리지 않았겠죠? 드라마 아니에요. 자, 선제적인 행동, 즉 예방적이고 미리 앞서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앞서서 하는 행동. 따라서 이것도 물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물결 스타터는 C였기 때문에 B가 먼저 나오고 C, A 요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거 대립구도만 파악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삽입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정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건 진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해설하면서 맨날 이제 우는 소리 했잖아요. 대체 언제 적응할 거야? 언제 이거 풀 거야? 근데 많이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좀 6월의 충격이 나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연결사도 없고 뭐도 없고 당황할 필요 없다고 했죠. 어차피 저희는 소속을 찾을 거예요. 이 글은 분명 최소 2개의 내용으로 나눠질 거고 이 내용은 그 둘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역시 주어진 문장에도 rather than 는이 있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과 블록이 뭔가 대비되는구나. 이 정도 파악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rather than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첫 문장에 discriminat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얘가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사람들인데 conception, engineering of robot 여기까지. 로봇을 뭔가 구상하고 만드는데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봇은 뭐 하기 위한 로봇이냐면 인지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대요. 얼마나 이 능력이 근본적이고 중요한지를. 뭐한 능력이요? 자기 자신을 다른 개체 또는 존재와 구별하는 거죠. 환경에 있는. 즉, 자신과 자신이 아닌 존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래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즉, 구별한 능력이 없으면 어떤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즉,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왔죠. 자신과 다른 개체를 구별하는 능력. 이게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magine 형광펜이요. imagine 같은 명령문. 생각해봐라, 가정해봐라, 말해보자. 이런 명령문들은 다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뭐 나올 거예요? 로봇이 자기랑 다른 객체를 구별한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좀 뭐 구별 못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나오겠죠. 자, 상상해봐라. 여러분이 have to build a robot. 로봇을 만들 수 있어야 된대. 로봇을 만들어야 된대요. 뭐 할 수 있는 로봇이냐면은 search for blocks. 즉 블록들을
탐색하는데 이 블럭들은 방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 to pile them, 이제 뭔가 쌓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to pile them,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블럭들을 어쨌든 찾아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이제 상황 아시겠죠? 로봇이 막 흩어져 있는 블럭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랑 뭐를 구별해야 돼요? 로봇과 다른 객체, 즉 블럭을 구별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주어진 글에서 블럭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한 업무는 뭘 요구할 것이다? 바로 자신과 블럭을 구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극인데 자기 자신의 그 기계로부터 발생한 기계 작용으로부터 발생한 자극과 블록, 그 환경에 있는 블록으로부터 발생한 자극,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과 블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전혀 없죠. 자, 그 다음 예시 속의 예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equipped A with B예요. A에게 B를 장착시키다. 로봇에게 인공 눈과 팔을 장착시켰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뭐 하기 위해? 감지하고 붙잡고 블록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했죠. 기본적인 상황 나왔어요. 그 다음 성공하기 위해서는, 즉 이 로봇이 성공적으로 블록을 찾아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로봇은요, 내재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이 시스템은요, 지겹다, 또 나오죠. 뭐랑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팔과 블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5번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로봇은 뭐 하게 될 거래요? 그냥 돌고 도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 행동은 drive it away, 오히려 멀어지게 할 거래요. 뭐로부터? 타깃이라든가 그 외부의 목적,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래요. 즉 성공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적이지 않죠.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앞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 바로 그러지 못한 그냥 돌고 도는 상황,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서술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절이 좀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이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요. 확인해 봅시다. If not, 그렇지 않다면 로봇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쫓아다닐 거래요. 뭐보다는? 블럭보다는. 됐죠. 그러니까 로봇이 블럭이 있네 해서 딱 팔을 뻗어서 블럭을 잡았어요. 근데 이거 뭐지? 이것도 블럭인가? 해서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기 팔이랑 블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not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요 성공하기 위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한 능력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블럭이 아닌 자기 자신을 쫓아다닐 것이다. 이건 당연히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블럭을 찾는 게 목적인데.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밑줄끼리 붙어야 되니까요. 자,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또 괜히 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갈 것도 아니죠. 원래 해설할 때는. 자, 근데 일단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39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심지어 74%. 얘는 다 안 읽을게요. 사실 아까보다도 더 쉬워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턴, 바로 주어진 문장에 역접 연결사가 있는 거. 여기서는 however가 아닌 unfortunately가 쓰였죠. 유감스럽게도.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까지는 플러스 또는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무난한 내용이 나왔더라면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했다? 마이너스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갑자기 왜 마이너스 얘기하지? 거기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파악해보면요. 자, 결정하기 위해서죠. 생태계에 개입할까 말까? 또는 어떻게 개입할까?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그 보호받는 구역의 관리자는요. 뭘 필요로 하느냐? 상당히 명확한 생각이 필요하대요. 즉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그 미래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그들이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진짜 난리가 난다, 망한다. 그럼 개입해야 되겠죠. 또는 만약 개입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개입했을 때 좋은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뭐 부작용이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좀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황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 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 구상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점프해서 2번 뒤에 볼게요. 관리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의 개입에 있음직한 결과에 대해서. 즉, 내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3번 D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러한 전통적이고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개입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당한 예측력을 필요로 한대요. 아, 그러겠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예측은요. must be developed. 발달되어야 한대요. 적절한 공간적, 시간적인 규모로. 종종 뭔가 국지화된, 가까운 어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발달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뭐 마이너스라고 할 만한 거 전혀 없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런데 이 4번 뒤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일러스트레이트가 이게 예로서 입증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컨시더 역시도 아까 이미진처럼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라. 뭐를? 불확실성을. 뭐의 불확실성이냐면은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됐어. 더 읽을 필요 없어.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불확실성이 나왔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자, 그래서 디스가 받을 만한 게 지금 없거든요. 마이너스 내용이 앞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글을 보니 뭐 규모, 정확도, 정밀도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잠깐만요, 소리. 그 보호되는 지역 관리에 가장 유용한 그런 규모, 정확도, 정밀도 이런 것에 있어서 미래는요. 뭐 할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을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측 불가능할 것을 약속을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미래는 어떻다? 예측이 어렵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예시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답은 그냥 4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뭐 간단하게 4번에서 단절을 느끼셨어도 되는 거고 또는 unfortunately에서 방향성 전환된다. 이걸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자, 뭐로 가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오히려 더 정답률이 낮은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약문 보면서 바로 좀 예측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whereas가 반면에잖아요.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앞에는 동물, 뒤에는 사람 나왔죠. 그럼 동물 특성 찾아서 A, 사람 특성 찾아서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동물의 외침은 다른 메시지를 뭐 한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와 동물의 외침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대놓고 콜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인간하고 동물은 다른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대절이래요. 바로 뭐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외침을 사용한대요. 뭐에 대해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 즉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는 이 뜻이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빈칸에는 useful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useful, 하나의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의 외침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외침은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는 뭐 represent, symbolize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렇죠? 뭐 express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건데 사람에 대한 것 중에서도 언어는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뭘 사용해서? 자, 잘 보세요. 구별되는 소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소리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즉 우리의 관심사 뭐예요? 인간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인간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소리예요. 소리.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부터 인간 내용이거든요. 자, 인간은요. 무한정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뭐로? 무슨 소리로? restricted. 제한된 수의 소리로요. 이게 B잖아요. 제한된. 그래서 B에는 제한된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한 거는 finite, 유한한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고 쉽게 푸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문 독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장문을 다 읽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전반부가 그나마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반부가 좀 어려웠을 텐데 여기 좀 해석하면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고 바로 좀 답 내는 걸로 가볼게요. 내용 파악만 좀 해봅시다. 자, 사람들은 옳습니다. 즉 글쓴이도 다음 내용은 인정. 뭘 인정하느냐? 이들이 느낀대요.
글로 된 시죠. 뭔가 이제 읽고 쓸 줄 아는 문명화된 그런 사회에서 글로 된 시랑 그 다음 읽고 쓸 줄 모르는 사회에 말로 된 시. 이 둘은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뭐랑 뭐 다르대요? 바로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랑은 다르대요. 즉 첫 문장에서는요. 이러시면 안 돼요. 쌤, 리터레이트랑 논 리터레이트의 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시키는 거는 이 둘의 대비가 아니라 리터레이트건 논 리터레이트건 뭐랑 뭐가 다르다? 시랑 일상 언어는 다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것만 뽑아주시면 돼요. 시 그리고 일상 언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 이 둘이 다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어차피 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둘이 같으면 뭐하러 굳이 시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겠어요. 시는 일상 언어랑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그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반부는 딱 요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은 여기 in much the same way 요 문장 찾아주세요. 너무 슬퍼요. 요거 42번 틀리신 분. 학생님들아, much the same way래요.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은 내용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이 문장만 읽어도 문제가 풀려요. 보세요. 그냥 이 문장만 읽어도 돼요.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사람들인데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So accustomed to the sound of waves. 그 파도 소리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그 결과 더 이상 그걸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파도 소리에 이미 적응이 돼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수백만 개의 일상의 단어의 그 파도 거기에 민감하다? 아니죠. 익숙해져 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져 있다? 왜냐면 앞에서 더 이상 못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못 듣는다가 나와야 되겠죠. insensitive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in much the same wa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요. 쌤, 저 불안한데요. 그 다음 문장. 지금 우리가 둔감해진 건 뭐예요? 일상의 말이죠. 하도 들리는 말이 많으니까. 이때 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세상을 묘사하는 거죠. 신선한 인식 지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once again. 다시 들을 수 있게요. 다시 들을 수 있게. 그 말은 원래 뭐 했다는 거예요? 원래 못 들었다는 거죠. 원래는 못 들었는데 다시 들을 수 있게. 들었다가 못 들었는데 다시 들을 수 있게. 더 확실해졌죠? 따라서 여기 못 듣는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는 역시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못 들었어요. 근데 시 덕분에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얘가 일종의 솔루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언어의 소리를, 그 언어의 진가를 알지 못해. 하도 거기에 파묻혀서 하니까. 근데 그 언어를 좀 새롭게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야. 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목까지 한번 답을 내보면요. 1번 Making new. 새롭게 만든다. 뭐가? 시가 일상 언어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방식.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익숙해져 있던 언어를 듣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이다. 그래서 시가 일상 언어랑 다르다.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 해설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해설관이나 아무래도 제가 그냥 바로 쭉 풀고 한 걸 그냥 그대로 좀 풀어 쓰다 보니까 확실히 실제 수업에 비하면은 약간 번잡한 느낌도 있고 저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담았고 그리고 여기가 스튜디오잖아요. 스튜디오라서 이거 좀 아닌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나름 계속 막 반복해서 찍었어요. 심한 거 막 3번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전달을 잘 해드린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 6월 때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이도가 쉬웠잖아요. 당연히 수능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면 축제긴 하겠죠.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뭐 일부 좀 배 아파하는 극상위권을 제외하면은 다들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기대하지 말아 주시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가? 3등급 이하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리지만 독해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독해 자체의 공부라는 거는 이항대립 찾을 수 있니?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너 그냥 대충 감으로 답냈지. 그냥 대충 감으로 답내는 게 아니라 왜 얘가 답이야? 그거 근거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니?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1, 2등급. 사실 쉬웠기 때문에 1, 2등급도 너무 방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 9월은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만 잠깐 좋았다 마시고 오히려 6월 있죠. 6월이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 공포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헷갈리는. 심지어 수능장에서는요. 헷갈리는 거 나오잖아요. 2배, 3배 이상의 공포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헷갈리는 선택지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 이 감각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작년 기출도 죄송해요. 헷갈리는 선택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출이랑 올해 6월 이거는 정말 선지 하나하나 잘 보면서 이거 왜 안 돼? 왜 얘만 답이야? 이거 한 번씩 짚고서 넘어가세요. 의외로 잘 안 될걸요. 또 6월도 약간 이제 좀 가물가물해져서 막상 보면은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수능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지에 대한 적응, 리마인딩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감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전까지 이제 저는 뭐 새로운 영상을 찍을 예정은 사실 별로 없는데 봐서 10월 모의고사?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10월 모의고사 가서 이제 찍으러 한번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해설도 당연히 다 할 거고요. 자, 지금 되게 힘든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잘 되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특이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무난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세요. 집중 안 돼요? 뭐 1시간 앉아있으면 그동안 30분을 멍 때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라도 30분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뛰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가면은 그 사람이 이깁니다. 저도 수능 때 최고 성적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9월까지 성적이 떨어졌다?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분명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나름 내가 제대로 공부해왔고 그냥 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왔으면은 그거 수능 때 포텐 터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벌써 뭐 재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드립도 그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거 이미 니네 10년 전 선배부터 다 그거 드립 쳤던 거야. 뭐 재수학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변형 형태의 드립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만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힘내시고 저는 10월 해설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강사 문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